이게 제목이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라서 읽기 전에는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읽어보니까 그냥 꼭 여자를 대입하지 않아도 네. 맞아요. 충분히 네. 그냥 될만한 얘기지. 인간으로 그냥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점이기도 해요. 약간 마케팅 싶기도 하고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이 제목이 약간은 완전히 잘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뽑았겠지만 여자 구독자들의 어떤 네. 선택과 집중을 한 거겠죠. 타겟을 그렇게 잡아서 이목을 끌기 쉽긴 하잖아요. 정작 그냥 남녀노소 막상, 모두에게 내용 자체는 젠더를 거의 뛰어넘는 누구한테나 그냥 통할 만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약간 너무 대변을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제목 이상으로 풍부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애초에 출판 업계에서 언제나 타겟이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2030 여성이라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뭐 독자 입장이 아니라 약간 그런 출판사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또 영리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좀 불가피한 선택이 어차피 안 읽으니까. 책이라는 거는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면 좋은 거니까. 이분들의 나이가 요조님이 이제 딱 40 되셨고 임경선 작가님이 그렇게 많으셨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40대 후반 40대가 하는 이야기로서는 40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것들이 많은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멘토 20, 30대 좀 이제 사회생활 하고 사회에 몸담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특히 이거는 나이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현대인들한테 통용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리액션에 대한 과한 리액션의 시대잖아요 요즘에. 근데 맞아요. 그게 은근히 되게 피로를 유발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좀 솔직해지라는 말이 좀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런 게 계속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 리액션 얘기도 그렇고 뭐 페이 협상할 때라든지 일을 어떨 때 일을 받고 내가 업무 메일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불편해했을 만한 지점인데 내가 또 사회생활 잘하려면 참아야지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다가 아니 안 참아도 돼 라고 얘기해주는 인생 선배가 나타난 거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그 뜻 사이가 너무 시원하다. 난 돈 안 되는 걸 일절 안 하지. 이 문장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무조건 뭔가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해주는 선배들이 있을 때 훨씬 더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죠. 선배들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가치가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 얘기도 좀 솔직하신 편이었잖아요. 엄청 솔직하셨죠. 그게 좀 두루뭉실하게 자기 자존감을 살리란 얘기보다 그거를 페이로 환산하라는 그 얘기가 더 좀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더 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나를 더 생각해주는 것 같고 사실 윗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그런 조언을 우리한테 해주고 싶어도 좀 속물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좋았어요. 정말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밑줄 엄청 그으셨네, 묘야님이. 그렇군요. 밑줄충입니다. 그리고 요조님이 사람을 만날 때 안구를 바라본다는 얘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되게 특이했어요. 되게 특이했고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되도록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구를 본다는 거는 너무 좀 깊이 다가가는 느낌이라 조금 꺼려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는 나도 조금 다른 사람들의 안구를 좀 들여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안구 얘기에서 본래 이미지랑 좀 반대되는 것들을 거기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조님은 약간 반전처럼 자기는 더 깊숙하게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고 임경선 작가는 거기서 자기는 너무 쑥스러워서 쳐다보는 거 싫다고 그런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매력있잖아요. 귀여우세요. 그냥 직면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그래서 준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본질적이지 않는 거, 불필요한 싹 다 버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본질만 남기고 그거를 위주로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이 좀 길지가 않잖아요. 짧은 시간 사는 건데 그것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인데
현명하신 것 같아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네. 비슷하다고 네. 임경선 작가가 얘기했었어요. 다 직면하니까 사실 현재를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두 분의 좀 개인적인 죽음에 닿아 있는 음. 개인적 체험들 있잖아요. 임경선 네. 작가님은 암 때문에 좀 네. 힘들었었고 요조님은 좀 동생이 너무 불행한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많이 이렇게 가까이 갔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만이 할 수 있는 맞아요. 삶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진짜 아름다운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칠애 같은 거 네. 걷어내고 허리없이 네. 걷어내고 거칠을 맞아요. 걷어내고 그래서 좀 돌아가지 않는다는 네, 느낌. 네. 맞아요. 직진의 느낌이 좋았어. 그거를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뭐 꼭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더라도 저렇게 사는 게 더 멋있고 더 아름답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거를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네. 주는 것 같아요. 되게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네.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안 좋은 일 겪었을 때 좌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네. 오히려 이용을 네. 해서 앞으로의 삶을 더 네. 잘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에너지 같은 네.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환 일기를 좀 마음 편하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경선 작가님이 여기서 밝혔듯이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고효율. 근데 이거는 그 시간을 떠나서 잉여의 시간 동안 환생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고 읽기 더 편하고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잉여가 주는 어떤 편안함과 아름다움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진짜 네. 매력이 있는 네, 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네. 이 분들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도 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고 네. 그런 핑퐁을 보는 재미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생각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다는 것도 네. 재미죠. 네. 읽는 재미 중에 하나였어요. 두 분의 그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여행 갈 때 계획 짤 때 임경선 작가님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오고 막 계획 잠깐 세우는 거랑 그리고 요조님의 제주도도 너무 정말 꿈 같은 휴가를 막 바닷가에 정말 해파리처럼 아무 걱정 없이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꿈 같은 그런 휴가 보내는 거랑 완전 다른데 각각 나름대로 되게 부러운 그게 두드러졌던 부분이 어차피 자고 나면 정말 다 똑같을까 그 부분에서 완전 두 분이 대립했지. 예. 뭐라고 했었죠? 요조의 얘기였죠, 그게. 자고 싶음만 영위하고 자지는 말자는 여자의 제안이 너무 유쾌하고 슬펐어요. 라는 근데 슬프다고 내용이에요.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이해해서 슬펐다는 거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현실에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요즘 사람들은 요조의 방식대로 연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서 그냥 표면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연애를 많이 하다가 맞아요. 이제 임경선 스타일의 그런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두렵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직면하는 연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그래서 네. 그 뒷부분에 이제 임경선 작가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반박을 해주신 게 네. 되게 멋있었죠. 되게 네,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사실 당연히 이런 임경선 작가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가치관이 저랑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많이들 그렇게들 사랑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기쁨이나 행복도 반감될 수밖에 없지. 적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거랑 동반하는 거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네. 제재님 네. 되게 생각이 났거든요.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몸을 섞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가지면서도 그걸 꾹 누르고 플라토닉을 고수하려는 태도야말로 불순해. 그게 말은 제법 그럴싸해도 결국은 사랑의 좋은 부분만을 오래도록 맛보고 싶다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응석을 돌려 말하는 것이거든.
인생의 어떤 국면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미리부터 체념하거나 지고 들어가기엔 우리의 젊음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기쁨에 깨작대느니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끝내 원하는 걸 가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마지막 문장에서 네, 이 멋있어. 부분 너무 정말 좋아요. 저는 제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맥락의 글 쓰지 않았어요. 최근에 블로그에. 그쵸? 이거는 거의 그냥 제가 노트- 썼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죠. 여기 똑같은 생각이었어, 완전히.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기쁨에 깨작대느니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끝내 원하는 걸 가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죠. 네. 되게 깨작된다는 표현이 너무 네. 와닿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자기 인생과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토닉을 고수하려는 태도야말로 불순하다는 말은 정말 평생 찬성합니다. 네. 갑자기. 네. 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되게 질러버리는 아, 이런 네. 게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막 여기 요저언니도 그랬잖아. 막 아싸라다고 했나? 네. 화끈하다? 미칠 네. 듯이 아싸. 그런 게 너무 아싸라고. 좋다고. 네. 그런 게 진짜 좋죠. 너무 좋아. 부러워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네. 그냥 그 주제에 이어서 어차피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가 기정사실이라 해도 다 똑같아지기 전까지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고 그 사이 느끼게 될 기쁨의 결들도 다양한 거라고 본다. 그리고 단지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끝이 썩 아름답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실패나 불행의 경험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대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가혹한 처사야. 그 시간들 모두가 우리 인생에 대체하지 못할 시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멋있어. 이분은 네, 진짜 너무 뭔가 좋아요. 사는 맛을 아시는 인생을 아시는 인생 한 음. 10회차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사실 네.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네. 쉽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판단을 너무 쉽게 네, 내리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반화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네. 싫어하는 편인데 네.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편가르는 걸 좋아하고 네. 우리나라가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생각과 다르면 되게 일단 배척하고 네. 보고 편가르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네.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개별성을 인정하는 그런 네. 태도? 그런 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성숙한 태도. 네. 사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좀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부분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개별 한 명은 다 음.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결과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 뭐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으로 가지 못하면 실패한 실패라고 연애 보통 이렇게 보면. 생각한다거나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연애 안에서도 장기간 연애를 했으면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성공한 성공적으로 것이고 보고 단기간에 끝났으면 그 무조건 더 많이 네. 실패한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분의 말은 그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밀도가 중요하지 네, 그 어떤 네. 기간보다는 네, 밀도가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조님 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역시 마주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좀 주입당하고 있었나 싶었던 게 맞아요. 어, 네. 사랑하면은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네, 거다. 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네. 거다. 그런 되게 예쁜 말이 네, 되게 네. 듣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당연히 틀린 말은 네.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약간 그런 인식에 조금 저도 깨닫지 못했다가 이거 읽는 순간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 생각보다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인데 사실 사랑이라 연애 현재잖아요. 미래는 다음 문제고 현재인데 현재를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뒤늦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나서. 사실 진짜 약간 그 보편적인 시각을 좀 네, 깨트리는 네. 이런 네. 신선한 생각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말고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잠깐 사라지는 네. 경험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너무 좀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다음을 생각해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가만을 좀 생각해서 그런 생각들의 주입에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현재에 미쳤던- 집중하지 네, 못하게 되는 네, 그런 네. 것들. 네. 어차피 우리가 뭐 결과는 뻔할 텐데 네. 결혼까지는 못 이어질 것 같은 네. 인연인데 네.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처럼 비운이 흔한 시절에 사실 결혼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네.
전체적으로 이 책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른으로서의 네.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런 조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만 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일? 이 얘기에서 자꾸 그 임경선 작가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고 네. 하잖아요. 멋지게 아직 젊으신 분 같아요.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뭐 써달라고. 네. 근데 이분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일갈이 너무 멋있어요. 나에게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일은 그저 원래 멋졌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게 바로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일인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멋있는 어. 사이다 같은 말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네,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굳이 슬로우 다운 하고 싶지 않다. 막 이제 그런 의식들도 팽배해 있잖아요. 네. 선배들은 좀 빠져줘야지 후배들이 잘한다. 네. 근데 이제 맞아, 임경선 그것도 작가-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임경선 작가님은 오히려 그거에 또 반박을 하시죠. 네. 어떤 나이대 있건 간에 활약할 수 있는 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네. 모습을 시도하는 노력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일이다. 네. 보통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 나이에 어리는 말투, 옷차림,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뭐 있는데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영역 젊은 사람처럼 최대한 계속 뻗쳐나가라고 하는 게 좀 정말 뒷방에 숨어서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긍정적이고 더 맞아. 와닿는 얘기였었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네. 말이 다르니까 네, 메시지가 네. 내용이. 어떤 영역에서 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네. 뭔가 진짜 정말 삶을 산다는 네, 느낌을 네. 주는 것 같아요. 딱 나이에 맞춰서 자기 한계를 규정 짓고 거기까지만 하고 뭐 그런 건 조금 그 얘기하면서 왜 30대 작가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40대 중반만 넘어가면 올드한 분위기가 되면서 특히 그 나이 때 여성 작가들을 찾기 힘들어진다. 뭐랄까 어쩐지 그 나이 되면 이제 한물 가슴이 설치지 않고 얌전히 저만치 찌그러져 있어야 그게 주변을 도와주는 것처럼 재밌다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디어나 일상에서 50대 이상 여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도. 특히 여성 정치인 스타일이 너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 너무 뼈 아프지 네. 않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패션까지 이렇게 말씀 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진하고 선명한 색깔의 깔맞춤 투피스 정장 입고 가슴에 브로치 하나 달고 어쩐지 말도 조금 권위적으로 무섭게 하시는 분들. 저 깔맞춤 투피스는 대체 어디서 사나 난 늘 궁금했어. 그게 아니면은 종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시어머니 스타일. 친근함과 털털함을 무기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신대요. 근데 거기서 한 끗 차이로 푼수나 속물이나 거리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조금 슬플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극단에 좀 있는 것 같아. 특히나 그 여성들의 네, 이미지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유형화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 여자들 자체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네. 내가 어느 유형이지?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맞게 이렇게 네. 이미지 연출하는 느낌? 성녀, 마녀 진짜 그런 거지. 그 유형도 정말 몇 개 안 돼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별로 없죠. 네. 예. 이렇게 자기 영역과 자기 일과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도 좋았는데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후리스 안 입고 내복 안 입고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연애의 가능성도 포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일뿐만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프리스에서 약간 찔렀네. 네, 솔직히 되게 많이 찔렸는데 히트 때 되게 잘 입고 막 너무 저 좋은데? 그때 그 부분 읽으면서 히트텍 입고 있었고 히트텍이 후리스 저도 입고 그래 있었거든요. 저도 블랙 패딩에 그 전국민 유니폼이 블랙 패딩에 그래서 그 뒤에 히트텍 입고 요조님이 뭐 사과하셔야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네, 네. 그런 독자들이 많을 네. 거예요. 그 독자 중 한 명이었죠. 그 임경수 작가님이 되게 생각보다 또 로맨티시스트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되게 다정. 그런 것도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 자기도 중요하게 생각해 일과 사랑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고 괴롭지 않는 것과 네. 맞아. 사랑을 더 하고 괴로운 것과 네. 택하라면 당연히 네. 사랑을 더 하고 괴로워하겠다. 네. 저한테도 되게 어떤 자극을 요즘 되게 안전제일주의 약간 네, 그런 맞아요. 의식도 네. 있잖아요. 다치지 않겠다. 네. 마음이든 몸이든. 그게 사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를 다 그거를 망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태도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 다치고 많이 에너지 쓰고 많이 손해보고 행복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안전하지만 조금 그냥 좀 지루하게 사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개인이 그냥 그런 인생관을 갖는 거야. 자기 혼자 하는 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네.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인간관계는 함께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밖에 네. 없다는 거.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약간 고통이라는 거는 좀 필연적인데.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좀 따라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잘 못 견디는 추세가 점점 네.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오히려 약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좀 그거를 네. 오히려 되게 수용. 담담하고 네. 즐겁게 오히려 좀 즐겁게 받아들일 네. 수 있는 맞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살아있음을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사실 살면서 특히 요즘 현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임경선 작가님의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그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임경수 작가님의 지로는 네.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사랑인데 네. 왜 그걸 지레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임경선 작가님이 좀 고맙기도 하고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의 목소리를 겁내지 않고 많이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치고 제가 그분과 같이 회사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꽤 굉장히 사회생활에도 회사를 꽤 잘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양립 가능한 거라는 것도 좀 고마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주장 강하거나 좀 통념적인 생각과 좀 인식과 다르거나 하면은 좀 회사 생활, 사회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 자체 통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조직에서 같아요. 예, 예. 10년 넘게 예, 계셨고 조직에서 꽤 굉장히 잘 활동하셨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성향 자체는 되게 천성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사회생활 네. 하시면서는 그냥 많이 조율- 많이 네, 조율하고 조율하셨을 것 같아요. 참으셨던 네.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는 프리랜서 작가 생활 하면서 네. 더 그때 표출하지 못하셨던 네. 것들을 이제 쏟아붓고 계시지 않을까 작품에 그런 생각도 들고 임계점이 오는 지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천성이 이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결국은 거기에서 계속 있었을 때 내가 더 괴로움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게 되니까. 요조님한테 재밌었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수를 싫어하셔서 그 목에다가 타투를 새기셨다 하시는데 진짜 특이했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특이하고 어. 상상도 못 해봤던 사실 타투하면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만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것만 새길 것 같은데 저도 고수를 좀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공감도 많이 가고 그런 거는 확실히 예술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확실히 좀 특이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몸을 되게 좀 아끼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나의 몸을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요조님의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 얘기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모티콘을 일부러 좀 써서 분위기를 약간 좋게 하는. 좋게 해야 되나? 이런 강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 되게 저도 그래요. 강박이라고 저는 그냥 약간 이모티콘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일상화된. 저도 메일 쓸 때나 그렇게 할 때 너무 건조하다 못해. 내가 너무 딱딱해 보일까 너무 봐. 딱딱하게. 예. 그걸 신경 썼던 사람인데 오히려 써서, 예.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반대로. 이모티콘을 쓸 거면은 그 네. 이모티콘의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작가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눈웃음 이모티콘을 쓸 거면 눈웃음 이모티콘을 안 쓰고 작가님 지난번 어디 행사장에서 뵙고 거의 반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언제 또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연락을 드릴 수 있어서 꿈만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약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아니, 보면서. 맞아. 저도 되게 매일 건조하게 써서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러울까 맨날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어떤 꿀팁이고 어떤 조언인데 정말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내리는 메일 관련 꿀팁이 굉장히 좀 유용하긴 했었어요.
그 이모티콘조차도 사실 어느덧 영혼 없이 남발하는 시대가 된 것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맞아. 채식 내용 반년간의 채식 생활 쉼표를 찍었다. 곱창을 먹었다. 나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곱창이 나고 내가 곱창이었다. 저도 곱창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곱창은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나는 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무결함의 도취를 늘 경계한다. 악착같이 채식을 했다면 나는 고기 먹는 사람들을 혐오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가 나를 더럽힌 것이다. 인간에게는 죄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엄청 솔직하고 약간 아무 말 대잔치 같기도 하면서 너무 네. 설득력 있게 그냥 빠져드는. 음. 가끔 그 채식주의자분들 중에서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육식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나쁜 사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시원했어요. 되게 휴머니스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무결함의 도취까지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거의 끝판왕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잡식주의자인 저 입장에서 육식주의자에 가까운 잡식주의자 저 입장에서는 아니 동물 식물 생명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풀이랑 뭐 동물이랑 그렇게 생명이 다른 게 이거야말로 생명 차별이 아닌가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가 좀 채식주의자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을 약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요조님은 1년간 조용하게 채식을 하다가 생일날에는 곱창을 먹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생일날 곱창을 먹기로 약속했다고. 네. 귀여워. 이런 채식주의자도 있구나. 하긴 진짜 채식주의자라고 평생 채식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이라도 뭐 고기를 입에 대면 이런 변절자 약간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신선하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식주의자 분들 중에 좀 과하신 분들은 식물이 자라는 에너지를 내가 뺏을 수 없다고 씨앗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좀 심한 경우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물이 생명 다 똑같은 것 같고 어차피 뭐 남의 생명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라면 육식을 하든 채식하든 사실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인 생각인데. 그분들이 하시면 육식의 경우에는 생선은 먹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는 안 먹는 분들은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과정이 너무 사육 방식도 시작해서 그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 몇 년간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저희 타로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신념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을 때 그 신념이 나를 죽이는 신념인지 살리는 신념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되게 제 성향 자체가 되게 신념이나 관념을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란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되게 진짜 실체가 없는 거잖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그게 정말 내 삶을 좋게 하는 것인지 나쁘게 하는 것인지 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채식 얘기 들으면서 되게 똑똑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 들고 내가 믿는 신념을 경계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신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되게 맞았던 생각이 지금 틀릴 수도 있고 예전에 너무 틀렸던 생각이 지금 맞을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뭐 지구촌 다른 나라 가면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삶에서 유의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어렵지 많은 사람들이. 맞아. 어렵지만 근데 한번 그거를 깨달으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뀌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가본 길이라서 그런. 내가 바뀌면 약간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깨고 나면. 그리고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신념을 잘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념을 부정하면 자기가 부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힘들었는데 그게 사실 다른 건데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